하기 위해서 치역을 구할 때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리함수에서 훨씬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유리함수에선 유리하다. 예, 유리함수에서 훨씬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세트형이죠. 세트형인데 13, 14번이 문제가 딱 보기엔 조금 생소해요. 그리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우선 볼게요. 이차 함수 이렇게 주어졌고요. 위로 볼록인 함수예요. 그리고 이것도 좋네요. 6으로 줬어요. 그럼 우리 사실 뭣도 아냐면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축에 해당되는 x 좌표 있죠. 그게 이 둘의 뭘까요? 가운데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x절편을 가지면 정확하게 요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어야 된다는 이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는 3이 돼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요 그림을 넘기고 갈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이제 AN에서 SN을 이렇게 정의했대요. 그럼 A6을 구하래요. 여기다 한번 써보고 갈게요. SN을 EFN이라고 할 때 A6을 구할래? 지금 요게 문제거든요. 그럼 아까 그림을 일단 다시 가고 SN은 그러니까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SN하고 FN은 어쨌든 대입하면 어쨌든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AN하고 SN을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거 F하고 A는 연관이 안 돼도 S랑 A는 연관이 되죠. 어떻게 되죠? 합을 안다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게 뭐죠? A6은 요거잖아. SM-SM-1. 맞아요. 그러니까 요 공식에 따르면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뭔가를 넣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S6을 한번 구해볼게요. S6은 뭐가 되냐면요. 2의 F6이에요. 계산할 거고요. S5는요. 2의 F5예요. 또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잠깐 도움을 받을 건데요. 이 F6이라는 건 fx라는 2차 함수에서 x자리에 6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자리에 6을 넣으면 그때 y값 함수값 f6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그림상으로 0이 나오죠. 따라서 이게 그냥 바로 0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 요거도 볼까요? F5 같은 경우는 F5도 그림을 보면 여기 5일 때의 값이니까 그럼 여기 역시 5를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라면 5를 대입하는 것보다 어차피 3의 대칭이니까 저라면 1을 대입한 함수값을 구해도 그림이 좀 그렇지만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대칭이니까. 그래서 저는 5보다는 1이 대입하기가 더 좋으니까 1을 대입해서 그때 F5의 값을 구해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는요. 이 F1이랑 같고요. 이제 요거는 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구할게요. 1을 대입해 주시면요. 2배는 일단 하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을 대입해 주시면요. 3이 되겠죠. 따라서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1 그대로 전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6이니까 이때는 값이 5구나.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6이었죠. A6. 그러니까 요게 구해놨죠. 그럼 S6이 얼마예요? 0이고 S5가 5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보니까 결국에는 합을 할 때 일반항을 구하는 그 문제 요거구나. 그걸 눈치채야 되고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요.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대칭성은 반드시 기억하고 써먹으세요.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수열이 있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요거 아까 했네요. 네, 14번째